일본의 한 전자제품 회사. 이 회사의 이름은 기무라 전기입니다.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로봇 개발에 뛰어든 회사 사장. 그 등살에 죽어나가는 건 이 회사의 직원들. 엉망으로 남아 만든 로봇도 갑자기 움직이더니 죽는 걸 선택합니다. 한편 일선에서 물러난 할아버지 스즈키. 그는 치매일지 모른다는 소견을 받지만 아직 정정하다며 화를 내고 병원을 나섭니다. 소일거리를 찾아 신문을 뒤적이던 스즈키는 높은 취업 문턱에 좌절합니다. 바로 이때 독특한 광고 전단 하나를 발견하는데 このサイズに当てはまる人、身長168、座高89。 다음날 그는 면접장을 찾습니다. 높은 시급덕인지 이미 바글바글한 면접 대기장. 이 면접을 주최한 건 기무라 전기입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은 마감 기한에 로봇 개발이 무리라 생각해 로봇 모형을 입을 사람을 구하고 있던 것. 하지만 면접장에 온 사람들은 너무 개성이 넘쳤고 직원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이때 면접장에 들어간 스즈키. 그런데 소리도 잘 못 듣고 관절도 좋지 않은 그를 좋게 볼 리 없습니다. 간신히 조건에 딱 맞는 남자를 섭외해 로봇을 입히는 직원들.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알고 보니 쇠독이 있던 이 남자. 그렇게 스즈키는 이들의 차선책으로 선택됩니다. 내부에 스피커까지 설치하고 직원들의 지시대로 움직이게 된 스즈키. 이들이 향한 곳은 로봇 엑스포입니다. 등장부터 주목을 받는 스즈키, 아니 뉴 시오카제. 엑스포에 참가한 기업들은 저마다 최첨단 로봇의 성능을 뽐내기 바쁩니다. 그리고 대망의 기무라 전기 차례. 무사히 입장하며 제대로 해내는가 했지만 인터뷰를 위해 작성한 컨닝 페이퍼가 땀으로 지워집니다. 이때 파리가 꼬이는 바람에 마음대로 움직이는 스즈키. 그럭저럭 소개를 하고 들어가려던 이 순간. すいません。他には何ができるんですか？それで終わりじゃないっすよね。 그러자 자존심이 상했는지 스즈키는 음악 소리에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그 움직임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구조물이 밀쳐지고 카메라를 주우려던 사사키에게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때 완전히 들켰다고 생각하며 돌아가던 이들. 그런데 스즈키의 활약은 TV 뉴스에도 소개되며 큰 화제가 됩니다. 그러자 완전히 신나버린 기무라 전기의 사장. 早速なんだけども、この後3時から駅前広場でロボットのお披露目をすることになったもんで。 당연히 이들은 스즈키 할아버지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기라며 이들을 쫓아낸 스즈키. 그 길로 그는 동네 병원을 찾습니다. 화제의 중심이었던 유 시오카제의 주인공이 자신이라며 자랑하는 스즈키. 그러자 사람들은 그가 치매에 걸린 것이라 생각하게 되죠.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쉬워하는 스즈키. 그런데 동네 꼬마들에게 유 시오카제는 히어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근처에서 보게 된 건 그렇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이들은 이 연극을 다시 하며 서로 협력하게 됩니다. 한편 스즈키가 구해줬던 사사키는 로봇 연구회 회원입니다. 자신을 구해준 로봇에게 푹 빠져있는 사사키. 그녀는 기무라 전기에서 로봇 개발을 돕게 해달라고 합니다. 비밀이 들통날 수 있기에 이들은 거절했지만 그녀는 끈질기게 이들을 쫓아다니죠. 하루는 그녀의 초대를 받고 대학교 강연을 찾은 이들. 하지만 학생들의 수준은 이미 이들을 훌쩍 넘어선 상태였고 그저 당황의 연속일 뿐입니다.
더 큰일은 취업 설명회 때 벌어집니다. 사사키는 기무라 전기에 취업하겠다며 설명회를 들으러 옵니다. 그녀가 입사하면 비밀이 들통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그래서 이들은 就活するのは勝手だけど本当のこと言うとさ君全然ロボットに向いてないと思うよそれともう大学には行かれないから悪いね 류 시오카제에 대한 덕심이 부정당한 사사키는 그간 모았던 물건과 영상을 처분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髪の毛どうしたのなんでもない 뒤돌아서면 가장 무서운 게 덕후라 했던가요? 이들의 비밀을 파헤쳐 폭로할 준비를 하는 사사키. 과연 이들의 비밀은 마지막까지 지켜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로봇 덕후 사사키의 입사는 정말 불가능했던 걸까요? 이 작품은 일본의 코미디 영화입니다. 워터보이즈, 스윙걸즈 등 일본을 대표하는 코미디 영화를 만들어낸 야구치 시노부 감독의 작품이기도 하죠. 그의 작품의 특징은 굵직한 이벤트가 발생하기보다 일상 속 벌어질 만한 사건 속에서 자연스레 웃음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 작품도 그랬습니다. 가정용 가전제품이나 만들던 중소기업인 기무라 전기가 갑자기 첨단 산업인 로봇 개발에 뛰어들면서 벌어지는 엉망진창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니 말이죠. 너무나 당연히도 로봇 산업은 첨단 중에도 최첨단을 걷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소형 가전이나 만들던 기무라 전기에게 로봇 개발은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나름의 꼼수를 내는데 그게 인형 탈 알바처럼 로봇을 쓸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로봇과 그 움직임도 다르고 반응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연한 사고를 막아낸 덕에 유명세까지 타며 이들의 제품인 류 시오카제는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하게 되죠. 진짜 로봇이 아니기에 펼쳐지는 수많은 사건들과 로봇 밖으로 나온 스즈키 할아버지의 모습을 교차해 보여줌으로써 영화는 억지스러운 웃음 포인트 없이도 자연스레 웃음이 나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건 류 시오카제, 아니 더 정확히는 스즈키 할아버지입니다. 그는 은퇴 이후 무료한 삶을 보내고 있는 노인입니다. 부인까지 일찍이 사별했으니 마땅한 일거리도 마땅한 말동무도 없는 상황이었죠. 주변 상황도 막막합니다. 자식들은 스즈키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치매를 의심하며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허풍쟁이라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구인 정보를 뒤져보기도 하지만 이미 노인이 된 스즈키를 원하는 직장은 사실상 없다 봐도 무방했죠. 이는 은퇴 이후의 삶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려낸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십 년을 일한 뒤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퇴 후 화려한 인생의 두 번째 막장을 꿈꾸게 되죠. 하지만 이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은퇴를 한 시점에 나이는 결코 적지 않으며 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이죠. 스즈키 역시 처음부터 로봇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받아주는 일이 이것뿐이었고 소일거리를 하지 않으면 치매 환자로 치부될까 두려웠을 뿐입니다. 물론 그는 류 시오카제의 일을 통해 유명세도 얻고 전에 없던 손주들의 환대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일들은 스즈키 본인의 덕이라기보다 스즈키를 감싸던 딱딱한 금속 물체인 로봇 덕분이라 봐야겠죠. 그렇게 이 영화는 현대 문제를 피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문제를 보여주며 노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여과 없이 보여줄 뿐입니다. 다른 게 있다면 이 무거운 사회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조금은 가볍고 조금은 이상한 방식으로의 해소를 꿈꿨다는 점, 이것뿐이었죠.
영화는 설정 자체도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지만 제목의 의미 역시 재밌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로봇쥐, 일본어로는 로보지라고 불리는데 이는 로봇과 할아버지를 뜻하는 오지상이라는 일본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로봇쥐는 처음부터 로봇 할아버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흔히 알던 로봇과는 정말 다른 모습, 그리고 유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스즈키 할아버지의 모습과 맞닿아 러닝타임 내내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부분이었죠. 덜컥 최첨단 사업을 맡게 된 중소기업 개발부 직원들의 엉망진창 위기대처 이야기, 그리고 화려한 인생 2막을 준비하던 스즈키 할아버지의 새로운 도전을 그려냈던 영화 로봇 G였습니다. びっくりした